경매 시장에 아파트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고금리 여파에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당분간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현재 경매 시장 분위기에 산업이부 이지영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수도권 아파트 경매 물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던데 현재 경매에 나온 매물들이 얼마나 됩니까? 네, 수도권 아파트 경매 물건이 8년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경공매 데이터 브랜드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법원에 오른 수도권 아파트 경매 물건은 총 1,15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5년 6월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고요. 올해 1월과 비교하면 2배가량 늘어난 수준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물건은 281건인데요. 2016년 5월 이후 7년 6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11월에 낙찰된 아파트는 80건으로 나타났고요. 낙찰률은 28.5%, 낙찰가율은 80%입니다. 경기와 인천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기간 경기 지역 아파트 매물은 670건으로 2015년 4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인천의 경우 207건으로 전달과 비교해서 161건 늘었습니다. 네, 이렇게 경매 물건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업계에서는 깡통 전세 그리고 경기 침체,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이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금리 여파에 대출 상환에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근저당권자에 의한 임의경제 개시 결정 신청 건수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부동산 등기 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 4일 집합건물 기준 서울 임의경제 개시 결정은 지난달 448건입니다. 이는 전년 동월 219건이었던 것과 비교해서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은행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아파트는 집주인이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면 임의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경매는 크게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뉘는데요. 임의경매는 법원 판결 없이 은행 대출 시 등기부에 설정한 근저당에 근거해 진행되는 경매 절차를 뜻합니다. 즉 저당권 등의 담보 물건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 금액을 변제 기일까지 받지 못하면 채권자는 법원에 매각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담보로 설정된 목적물이 매각될 경우 경락 금액 중 받지 못한 채권 금액만큼을 변제받게 됩니다. 강제 경매는 채권자가 법원 판결을 거쳐서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집주인을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경기와 인천의 지난달 임의 경매 개시 결정 건수는 모두 연중 최대치입니다. 경기 지역은 지난달 1,181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요. 인천은 329건으로 전년 대비 61건 늘었습니다. 네, 수도권에서 경매 시장에서는 아파트 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는데 좀 이렇게 나온 경매 물건 사려는 사람도 있습니까? 네, 경매 물건이 새 주인을 찾는 경우는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낙찰률이 20%대에 머물고 있는데요. 지난달 서울에서 진행된 아파트 경매 281건 가운데 80건만 낙찰이 돼서 낙찰률은 28.5%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44%대까지 나왔었는데 그거랑 비교해서 절반가량 내려간 셈입니다. 낙찰률이 하락하면서 그만큼 적재되는 경매 물건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달 송파구 일대에 위치한 장미아파트 전용 196제곱미터 경매 물건은 감정가보다 7,300만 원 정도 많은 31억 3,313만 원에 낙찰이 돼서 102.4%의 낙찰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수개월 전만 해도 이처럼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에는 수요가 몰리면서 낙찰가율이 110에서 120%대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네, 통상 경매 시장에서는 아파트 말고도 이 빌라와 같은 비아파트 매물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비아파트 경우는 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비아파트의 경우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물건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주거용 오피스텔 경매 진행 건수는 202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38건 늘면서 3배 수준에 달했고요. 인천과 경기도 각각 125건, 89건 증가했습니다. 빌라 경매에서는 서울이 1,405건으로 1년 전 700건이었던 것과 비교해서 705건 더 많았고요. 인천과 경기는 각각 224건, 450건 증가했습니다. 통상 업계에서는 비아파트 경매는 실거주 수요보다는 투자 수요가 많은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싼값에 매물을 낙찰받은 뒤에 세입자를 들이는 이른바 갭 투자로 투자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특히 빌라의 경우에는 재개발 호재를 누린 투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깡통 전세로 인한 전세 기피 현상이 많아지면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렇게 매물은 계속 쌓이고 있는데
또 새 주인은 찾기 힘들어진 이 경매시장 향후 전망 좀 어떻습니까? 네, 업계에서는 당분간 경매시장에서 새 주인을 찾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30일 열린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연 3.5%로 기준금리를 7번 연속 동결했지만 여전히 금리 수준이 높은 만큼 무리하게 대출을 끼고 주택을 구입한 집주인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동산 경매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아파트 경우에는 지금 고금리 때문에 경매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전세 사기나 깡통주택 문제로 경매 시장으로 계속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까지는 아파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까지는 특례 보금자리론을 활용해서 대안 대출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고정금리를 활용할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특례 보금자리론도 중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DSR 규제도 계속 강화된 규제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낙찰가율이 반등할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